떨어지는 군잎을 잡으면 어찌 되는지 아느냐? 난 이 자네 왜 나를 속이겠까? 여러분, 지난 90회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습니다. 시청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좌상 김한철 추포의 통쾌함도 잠시 왕이희의 충격적인 배신과 다리의 기억 회복이라는 메가톤급 반전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다리가 연월의 기억을 되찾으면서 보여준 김세정 배우의 연기가 정말 압권이었죠. 투박했던 사투리 대신 기품 있는 빈궁의 말투로 돌아온 모습과 단단하게 변한 눈빛 연기는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9회는 이강의 꽃가락질 청혼과 첫날 밤으로 달달함에 정점을 찍었지만 10회에서는 빈궁을 죽여라는 왕의 잔혹한 명령이 내려지며 모든 행복이 깨졌습니다. 게다가 이강의 아버지 이희가 역모로 왕이 된 비밀까지 드러나면서 드라마의 세계관 자체가 뒤흔들렸죠. 오늘 영상에서는 90회의 달콤한 사랑과 충격적인 진실을 리뷰하고 11회 예고를 통해 연월로 돌아온 다리의 선택과 좌상 김한철의 진짜 약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이별을 고하는 다리의 애달픈 속내와 연월의 꿈속에 등장한 미스터리한 여인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강과 박다리가 부부가 되고자 굽어 살펴주소서. 9회는 이강과 다리의 사랑이 절정에 이른 회차였습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꽁냥거림으로 궁궐을 채웠죠. 다리가 정성껏 만든 호박죽을 맛없는데도 꾸역꾸역 두 그릇 비우다 급체하는 이강의 모습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순정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손을 딴 이강과 요리 중 손을 다친 다리의 피가 대야의 물에 섞이면서 두 사람의 영혼이 다시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피와 물이 섞일 때가 영혼 체인지의 조건임을 완전히 깨닫게 되죠. 이강은 이 기회를 이용해 좌상 김한철에게 당당히 맞섭니다. 제조상궁이 자신을 납치했을 때 비밀 감옥과 짐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밝히며 대왕 대비를 등에 업고 있다는 듯 물러서지 않았죠. 결국 좌상은 궁궐 내에서 다리를 역모로 몰아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강은 좌상의 음모가 진행되는 틈을 타 다리에게 가장 로맨틱한 청혼을 건넵니다. 다리의 소원인 꽃신 신는 삶을 위해 집신에서 꽃신으로 변하는 길을 깔고 꽃반지를 선물하며 나의 유일한 반려가 되어 주겠느냐고 묻습니다. 세자의 위험이 아닌 한 남자로서의 진심이 담긴 이 청혼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혼인서약을 맺고 첫날 밤을 치르며 인연화의 마지막 꽃잎이 빛을 발합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랐지만 좌상은 패비 연월의 재림이라는 누명을 씌워 다리를 의금부로 끌고 가며 9회는 끝이 났습니다. 만일 소운이 패빈 강씨라면 어명을 어기고 도주한 퇴역죄인이네. 자명에 처해야 옳다. 추국을 진행하라. 10회는 이강의 복수가 완성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강은 검안서를 통해 초랭이 탈이 내이녀 김덕추님을 밝혀냈고 이윤을 통해 그녀의 어머니 윤계심이 좌상의 외거 노비였으며 짐조 서식지였던 술도가가 좌상의 소유였음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강은 인왕산 동굴에서 좌상의 집과 연결된 비밀 통로를 찾아냅니다. 다리의 기지로 누명을 벗는 사이에 이강은 궁궐로 돌아와 좌이정 김한철이 짐조 사건의 배후입니다 라고 고했고 마침내 좌상은 역모죄로 의금부에 추포됩니다. 이 순간 시청자들은 모두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승리는 너무나 위태로웠습니다. 좌상은 옥에 갇힌 순간에도 태어냈고 곧바로 왕이희의 미략서 때문에 풀려나게 됩니다. 전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해를 지옥으로 살았다. 다 뺏기고 하나 지킨 너다. 그러니 가마 살아라. 왕, 이희는 사실 야망이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좌상 김한철에게 조종당한 비극의 인물이었습니다. 좌상은 선왕과 원자를 짐독으로 죽인 뒤 그 독을 이희의 집에 숨겨 왕이 되든가 역적으로 죽든가 협박했습니다. 결국 이희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왕좌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희가 좌상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자신의 역모 사실이 밝혀지면 이강마저 위험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강은 아버지의 비극적인 진실의 충격과 절망을 느끼고 복수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좌상 김한철의 악행의 근원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좌상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명단이라는 사병을 키워 무기를 제조하는 한편 고리대금업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는데요.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면 노비나 내관으로 팔아버리는 악랄함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좌상은 왜 이토록 국구의 자리에 집착했을까요? 그는 과거 무과의 장원 급제할 만큼 강한 무예를 가졌지만 왕 앞에서는 나약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왕조차 외척에 무력해지는 것을 보고 깨달았죠.
왕이 약하면 외척이 나라를 지킨다. 결국 자신이 국구의 자리에 올라 왕보다 강한 외척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 모든 광기는 결국 대왕대비를 향한 칼날이었습니다. 대왕대비가 장정황후를 사통죄로 사약을 내렸던 과거를 떠올리면 좌상의 과거 회상 속 여인이 바로 재운대군의 모친 장정황후일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됩니다. 복수의 뿌리가 왕실 깊숙한 곳에 닿아 있는 것이죠. 한편 좌상의 손발 역할을 했던 초랭이탈, 내이녀 김덕춘의 슬픈 사연도 드러났습니다. 초랭이탈의 어머니 윤계심은 제주상궁에게 술도가를 판 인물로 좌상의 외건 우비였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좌상의 눈밖에 났고 목숨이 좌상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인 김덕춘이 어머니를 위해 좌상의 수하가 되는 비극을 택한 것입니다. 이 윤계심은 좌상의 과거 여인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어 좌상의 눈밖에 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김의 역시 초랭이탈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재운대군에게조차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는 초랭이탈의 사연이나 좌상의 비밀이 재운대군과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어 재운대군을 지키기 위한 김의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었나 추측됩니다. 한편 다리는 왕의 권유로 운정궁에 머물던 가족들의 거처를 옮기러 갔다가 코점에 관한 노비의 말과 5년 전 기억을 잃었던 순간의 조각들 그리고 이강과의 추억을 통해 자신이 패비 연어림을 완전히 자각합니다. 기억이 돌아오신 겁니까? 기억은 기억이고 그거 뭔지도 모르고 11회 예고 부재처럼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리는 이강을 지키기 위해 매정하게 돌아서는 연월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을 되찾은 다리는 또다시 이강과 엮이면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는 홍난의 충고를 되새깁니다. 다리는 왕을 찾아가 좌상으로부터 이강을 지키기 위해 떠나겠다고 고합니다. 이인은 과거처럼 다리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 상선에게 다리의 처소를 불태워 시신을 위장하라고 명했습니다. 소훈, 아니 빈궁을 죽여라. 아들을 살리기 위해 며느리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던 왕의 비극적인 선택이 또 한 번 반복된 것입니다. 반드시 빈궁을 해칠 것이야.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도망치셔야 합니다. 왕의 계획을 알았던 걸까요? 좌상은 수하로부터 홍난의 거처를 알아냈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홍난과 다리의 양부모를 잡아들이라는 잔혹한 명을 내립니다. 결국 갑자기 들이닥친 좌상의 수하들에게 다리의 양부모와 홍난은 모두 볼모로 잡혀가고 맙니다. 다리는 결국 좌상을 찾아가 가족을 풀어주면 스스로 사라지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저하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좌상 앞에서 이강을 향한 매정한 말을 내뱉으며 이강과 가족을 지키려는 다리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다리의 이별 선언만큼이나 안타까운 상황은 재운대군 이윤에게도 닥쳤습니다. 형님도 전화도 쫓아내고 용상에 앉으라고요. 좌상 때문에 이게 다 뭡니까? 사랑하는 우희가 좌상에게 잡혀간 뒤 이윤은 페인처럼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강은 이윤을 찾아가 좌상을 끌어내릴 유일한 방법은 밀약서를 공개하고 왕위를 이윤 대군이 물려받는 것, 즉 선위뿐이다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윤은 자신은 권력에 아무 뜻이 없으며 오직 우희와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이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복수심마저 꺾인 이윤의 절망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복수가 좌절된 이강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좌상의 진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좌상의 사병 무명단의 존재입니다. 무명단은 반역을 준비하는 사병으로 좌상의 역모 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병단의 존재를 알아차린 이강이 양주에 있는 산채로 가기 전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대전으로 향합니다. 좌상은 무서운 자. 제 가족들을 죽인 왕실도 저하도 싫습니다. 저는 이제 저하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인은 이강에게 다리가 바로 내가 애달프게 그리워하던 연월이다라고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좌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서운 인간이니 빈궁을 살리려면 떠나보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이 충격적인 말에 이강은 넋이 나간 듯 대전을 나섭니다. 꿈에도 그리던 빈궁이 곁에 있던 다리였다는 사실에 충격에 휩싸인 이강의 머릿속에는 연월과의 추억, 다리와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또다시 다리를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강. 이제 다리의 매정한 밀어내기가 이강을 향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연월의 필사적인 희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다리가 꾸었던 꿈속의 낯선 여인입니다. 다리가 꿈을 꾸는데 흐릿한 모습의 한 여인이 나 좀 궐에 데려가 주시오라며 서차를 건네며 다급하게 애원하고 곧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끌고 가버립니다. 좌상의 복수가 왕실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픔 때문에 괴물이 되었다는 허영감과의 대화를 떠올려보면 이 여인이 바로 좌상의 복수를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실체일 수 있습니다. 이강은 무명단과 이 여인을 통해 좌상을 무너뜨릴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밀어내는 이강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강을 밀어내는 다리의 비극적 순정이 11회에서 폭발할 예정입니다. 왕의 충격적인 진실과 좌상의 마지막 약점. 다음 회차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낯선 여인이 누구일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추측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